안녕하세요. 이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용어 정리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인데요. 경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용어를 이해한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해보셨을 텐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먼저 알파벳부터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했었죠. 네, 주식도 똑같은데요. 경제 뉴스나 주식 매매를 할 때 자주 나오는 용어부터 먼저 숙지하는 것, 요게 필요하고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 종이를 말하죠. 지금은 전자로 발행을 하고 매매를 하지만 회사가 이렇게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 일반인들도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은 이 주식을 사게 되면 이 주식에 대한 대금을 지불을 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회사는 거래 대금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주주와 배당인데요. 연말에 주식 배당금이 지급된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는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주식을 발행하는데요. 이 회사가 주식을 상장하고 발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융자한다고 쳤을 때, 빌렸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채무가 발생을 하고 또 이자도 발생을 하죠. 자, 하지만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결국 주주는 회사의 주인, 주인을 의미하는데요. 딱 한 주만 보유해도 주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을 최대 주주라고 부르는데요.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회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요. 주주는 발행 주식 수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요.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회사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따라서 최대 주주인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은 일종의 보너스처럼 회사의 이익분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고요. 회사가 영업으로 이익이 나면 주식 수에 비례해서 주주들에게 이익분을 환원하는데요. 이 경우 현금 또는 주식으로 나눠주고요. 현금으로 나눠주면 배당, 그리고 주식으로 나눠주면 무상증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배당은 보통 연말에 이루어지고요. 이 기간에 하루라도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락을 통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락과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우리말로 한국종합주가지수라는 의미인데요. 코스피는 유가증권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말해 코스피 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대기업의 주식이 거래되고요. 혹시 나무기술이라는 주식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나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농업 관련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5G 관련 코스닥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의원 관련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가 상승이 탄력을 받기도 했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기업이 아닌 경우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스닥은 장외 거래 시장이라고 부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중소벤처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인데요. 이 용어는 그 회사의 총 가치를 의미하고요.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냐,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1조냐, 1000억이냐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을 계산하기 위해선 현재 주가에다가 총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오늘이 2023년 2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69,200원이고요. 여기에다가 총 발행 주식수 59억 6,978만 2천 주를 곱하면 시가총액은 374조 9,023억이 되죠. 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커서를 삼성전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네, 상단에 액면가 자본금 전일 시가총액, 상장 주식수 이런 정보들이 뜨죠. 그리고 여기에 종가는 62,900원이라고 뜨고요. 21년 초에는 96,800원까지도 갔는데요. 이때는 시가총액이 500조를 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데요. 국내 주식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특히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을 말하는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사용되는데요. 가령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900포인트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 수치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의 주식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산출되고요. 가령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 기준 지수인 100으로 잡고 첫 출발점이다 이런 의미고요. 현재의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만약 3000이라면 기준 시점인 1980년 1월 4일보다 시가총액이 30배로 커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코스피 지수처럼 코스닥 지수도 많이 상승했을까요?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놀랍게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코스닥 지수는 1996년 7월 1일을 기준 지수인 1000으로 잡고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건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만약 900이라고 친다면 시가총액 기준이 기준 시점인 1996년 7월 1일보다 0.9배로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코스닥 기업도 함께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990년대 당시 닷컴 기업 열풍이 일면서 단기간에 코스닥이 성장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버블이 꺼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다시 회복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개별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캔들을 잘 분석하면 국내 주식 시장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과 보유 종목의 움직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TF인데요. ETF는 영어로 Exchange Traded Fund, 말 그대로 펀드가 되죠. 우리말로는 지수 연동형 펀드다. 대표 종목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있는데요. 코스피 200은 코스피에 있는 대표 종목 200개를 지수로 만든 것이다. 여기에서 지수라는 말은 하나의 주식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이라고 하면은 주가의 흐름이 있겠죠. 가령 코스피의 경우 1000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종목의 1000개의 흐름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 200개만 흐름을 파악해서 하나의 종목처럼 주가를 이렇게 파악을 한다. 요거를 하나의 ETF, 코스피 200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의 경우 상위 종목 150개를 지수로 만든 것이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ETF의 경우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ETF의 주가가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은 코스피 200의 주가가 올라가고, 인버스라는 ETF가 있는데요. 얘는 좀 특이하고요. 지수가 내려가면 인버스의 주가가 올라간다. 왼쪽은 코스피 지수 캔들이고요. 오른쪽은 코덱스 인버스 ETF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갔는데 반대로 인버스 펀드의 주가는 떨어졌다. 지수가 오르면은 인버스는 떨어지고 지수가 내리면은 인버스 주가는 올라간다. 반대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주와 우선주인데요. 삼성전자에 우자가 붙은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우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게 일반주와 우선주가 무엇이 다르냐? 한번 이렇게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의결권이 있냐 없냐, 의결권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의결권은 회사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주는 의결권과 배당권 모두 있는 주식을 말하고,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대신 일반주에 비해 배당이 좀 더 높은 경향을 가집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우선주는 우리 회사 정책에 대해 결정권은 없지만 대신에 배당을 좀 더 줄게, 이 정도로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일반주는 주가 그리고 시가총액, 유통 주식 수가 우선주에 비해 좀 더 높은 경향을 가지고 등락률은 반대로 낮은 경향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등락률이 왜 낮냐? 등락률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가령 코끼리와 여우를 비교했을 때 달리면 누가 빠릅니까?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둥 이렇게 걷지만 여우의 경우 청청청청청 엄청 빨리 달리죠. 그래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등락률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주식의 종류입니다. 삼성전자가 상한가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대형주인 만큼 단기간에 급등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회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750억 이상이면 대형주,
350억에서 750억 미만이면 중형주, 350억 미만이면 소형주라고 부르고요. 대형주 중에는 우량주가 많은데요. 우량주는 수익성과 재무 구조가 탄탄한 대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우리가 흔히 들어본 대기업의 주식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들 회사의 주식은 대형주이면서 우량주이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우량주는 시가총액이 크고 유통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폭이 작은 편이고요. 따라서 쉽게 급등락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면 중소형주는 회사의 규모가 작은 편인데요. 특히 소형주의 경우 특정 세력이 개입해서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이를 세력주라고도 부릅니다. 세력주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력들이 특정 종목을 매집하면서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뒤 폭리를 취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은 단기간에 일어나고요.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주식의 수가 적은 편이어서 소수의 주주가 한 회사의 주가를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세력주 중에는 테마주가 많은데요. 테마주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이슈에 따라 주가의 변동폭이 큰 종목군을 말하고요. 최근 정치 테마주로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같은 관련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의 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개미는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고요. 2020년 3월에 있었던 코로나 폭락장 이후 동학개미 운동이 일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식시장의 투자자는 크게 개인, 기관, 외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관은 국내 법인 투자자로 투자신탁, 금융, 증권, 보험회사, 은행, 연기금 등을 말하고요. 외인은 외국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이 외인은 외국의 투자은행, 증권, 보험회사, 헤지펀드 등이 있고요.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100인 미만으로 투자금을 조성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외인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의 0.5%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3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은 전통적으로 외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뉴스를 볼 때 꼭 필요한 주식 용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식을 사고 팔 때 꼭 필요한 주식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